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투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1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실전 매매 영상만 올리다가 이번에는 교육이라고 할까요? 어떤 저도 주식 아주 생초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해오면서 배워왔던 것들, 경험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우선 지식 공유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끝나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제가 아는 한 필요한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차트의 어떤 현상이라 할까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차트에서 지지하고 저항하고 이런 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 말이 아주 길어집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이 없다면 이 차트를 만들어 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지지 저항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걸 알지 못한다면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무작위로 매수를 하게 되고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지와 저항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차트에 있어서 특히 주식 가격이죠. 차트는 주식 가격을 표현하는 어떤 툴이니까요. 차트라는 것은 즉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추세가 있고 어떤 추세에 따르지 않는 비추세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추세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비추세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 어떤 그런 박스권을 일컫는 말이에요. 박스권이라고 하면 아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 또는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비추세라는 것은 일정 가격 쭉 횡보하는 느낌, 횡보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면 음, 이 스토리. 그래서 뭐 이런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은 비추세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추세와 비추세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식 가격 결정, 가격에 있어서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 이 매매를 하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시장 원리라는 것이고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장 원리인 것이고, 기본적인 시장 원리인 것이고, 그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어떤 시장가로 바로 매수를 하겠죠. 그럼 시장가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것을 이 어떤 A 스토리라는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 이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어떤 사람들이 빨리 그나마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면서 시장가로 매도를 하겠죠. 그럼 계속 매도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시장가 매수하는 물량이 시장가 매도보다 시장가 매수가 많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와 비추세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어떤 지지하는 선, 저항하는 선을 만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 왜냐하면 이 어떤 주식시장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물의 흐름처럼 어떤 움직이는 어떤 동물, 생물이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올랐다. 끝이 아니에요. 또 내릴 거예요. 근데 내린다고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서 떨어진다고 해서 물렸다. 그냥 그걸 물렸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큰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
음,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서 음, 어떤 여기서 샀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는데 물렸단 말이죠. 그날 뭐 꼬리를 다고 쭉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물렸다, 물렸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물린 거라고 보는 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이 추세를 봐야 돼요. 일봉상인데 일봉상 추세가 어느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설령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 이 긴 구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지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추세, 비추세. 이 경우는 비추세일 거고 이 경우는 추세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차트를 보면서 아 이게 올랐구나 내렸구나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추세인지 어느 파동을 타고 갈 건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와 저항이란 게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아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어떤 주요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어서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지와 저항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저점이고 향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지 저항을 그냥 무턱대고 어디를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어렵죠.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지 저항을 볼 때, 어, 뭐 분봉의 지지 저항보다는 일봉상 지지 저항이 더 강해요. 반대로 또 일봉상 지지 저항보다는 주봉상의 지지 저항이 더 강하고요. 주봉상 지지 저항보다 월봉상 지지 저항이 더 강해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 과거에 했던 지지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 과거의 지지 저항과 현재의 지지 저항 중에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고 본다면 최근 것의 지지 저항을 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과거보다는 최근의 지지 저항이 있다면 그 지지 저항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지지 저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선, 예를 들어서 이 A 스토리 같은 경우 일봉상이죠. 일봉상인데 예를 들어 이 라인 8,810원, 뭐 8,850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지 저항이 되겠죠. 여기 과거에서는 이게 저항으로 작용했고 계속 뭐 큰 골이 달았지만 이때 저항을 달다가 최근까지도 저항이 달았지만 여기 비추세 부분 횡보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쭉 올라온 이후에는 이게 오히려 저항이 작용하죠. 지지 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마주치는 부분들, 뭐 꼬리가 됐든 몸통이 됐든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그 흐르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하시고 이 부분을 매수 타점, 이때는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과거에 이때는 매도 타점이 되겠죠.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엔 저항을 작용했겠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항으로 작용했겠지만 이걸 가볍게 또 올라와서 내려올 때는 지지로 적용해주고 그 이후에 이 또 단기적인 일봉상으로도 박스권을 만들고요. 일봉상으로도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또 최근에 이걸 또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쭉 상승 추세를 타고 나가는 거죠. 결국 이 흐름이 결국에는 어떤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 추세와 비추세를 판단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A스토리 통해서 지금 뭐 두서없이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지지저항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굉장히 말이 길어져요. 또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지저항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분이 많은데 그건 추후에도 계속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특이한 지지저항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도 몰랐던 부분에 대한 지지저항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산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직접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최근에 또 있었던 종목인데 이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건 신규 상장주로 볼 수 있죠. 2020년 9월 16일 날 상장을 했고 쭉 흐름을 이어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앞타머 사이언스에서 지금 지지 저항을 말씀드릴 거는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좀 아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시초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 시초가가 지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지 저항으로. 그렇다면 9월 16일 날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시가가 2,850원이었어요. 그럼 2,850원에 제가 이걸 그어놨죠. 그리고 쭉 흐름이 계속 하락 추세 반등이 좀 보이다가 하락 추세 반등 보이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이 11월 5일 날 이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11월 5일 날 분봉상으로 좀 보면 이날이겠죠? 예, 이날인데 아까 시가가 28,850원이라고 했죠. 처음 이 상장한 날 시가가 28,850원인데 이걸 분봉으로 봤을 때 그 돌파하는 날 보면 28,850원을 저항을 받아요. 이 부분에서. 시가가 위에 있었잖아요. 28,850원에. 근데 이 부분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죠. 근데 이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날 예전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 이 최근 거래량보다. 터지면서 이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돌파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시가 위로 돌파 안착하고 상한가까지 가버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볼게요. 일봉상 그 다음날 봤을 때 꼬리를 달고 여기를 지지했죠. 시가 이 상장 첫날의 시가를 이 꼬리가 하락했을 때 이걸 지지했다는 거죠. 반등을 했다는 거죠. 분봉상 볼까요? 전날 28,850원을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상한가를 안착한 뒤에 그 다음날 보면 물론 갭 상승 시작했지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아마 금요일이라 그냥 금요일도 장이 좋진 않아서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28,850원. 여기 지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신규 상장주가 한번 아까 추세와 비추세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탔을 때 가장 공략하기 쉬운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어떤 그 빅히트 같은 아주 대형 우량주는 좀 저는 아직 실력이 미천해서 그럴까지 보진 않지만 어느 가격대에 있는 신규 상장주들은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관심 종목 넣어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이 가격대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유념히 보셔야 돼요. 전날 상한가 갔고 상한가 가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그 상장 초기 일봉상 상장한 날 시가 28,850원을 부근에서 지금 뭔가 움직였다는 거죠.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보이시죠? 여기 저항을 받고 여긴 돌파하고 그래서 다음날 돼서 이 부분에서 다시 내려 하락을 했지만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일날 이걸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 라인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지 저항이라는 걸 알고 중요한 가격 라인대를 알고 있다면 특히 신규 상장주라면 공략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고 표현해서 뭐좀 제가 뭐 우습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지 저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 초반에 지지를 받고 쭉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8,850원 부분에서 또 지지를 받죠. 그만큼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의 상장 첫날 시가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논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가가 중요하다. 어떤 신규 상장주의 시가가 중요하다는 거는 추후에 이제 영상 제작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나와버렸는데요. 이제 어떻든 이번 영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지 저항에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도 저항으로 작용했지만 지지로 작용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지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지하는 걸 예상을 하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서 물론 28,850원에 걸어뒀다면 체결됐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체결되는 걸 보고 한 호가 두 호가 위에서 따라가서라도 잡았다면 단기적으로 3, 4%, 4%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일분봉으로 봤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도 아까 오후 시간대 14시 31분에 떨어졌을 때도 정확하게 최저점이 28,850원이에요. 이때도 올라간 거 잡고 기다렸다면 뭐 쭉 이까지 간다고 하면 얼마일까요? 예, 14%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식하는 모든 분들은 지지저항이란 걸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지지저항이에요. 지지저항만 알고 있다면 음, 최소한 내가 수익이란 걸 거둘 수는 있구나. 네,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탈할 수도 있죠. 이탈할 때는 내 이거는 뭐 추후에 영상 제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탈은 과감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과감히 손절해야 돼요. 네. 그런 원칙이 없다면 또 주식 매매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 주식 매매에서 원칙 이런 것들도 추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저항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H&M 인베스트먼트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이거 일봉상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고점 전고점이라 할 때 꼬리도 보지만 어떤 종가나 양봉 같은 경우 종가고 음봉 같은 경우 시가예요. 그러니까 몸통의 윗부분 몸통의 가장 윗부분을 봅니다. 그걸 좀 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 8월 31일 날 그 종가가 2,890원이었죠. 그래서 전 2,890원에 미리 줄을 그어놨는데 이거를 분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 이제 거래를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분봉상을 보면 2,890원이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오전에 상승을 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죠. 보이시죠?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또 흐름을 타고 쭉 갑니다. 가다가 또 내려와요. 주식시장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항상 흐름을 만들어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추세가 굉장히 이번에 오후에는 떨어졌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반등을 하죠. 또 내려왔지만 또 지지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날만 봐더라도 이때 부분을 뭔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은 강한 지지가 되는 거예요. 강한 지지. 그러니까 추후에 뭐 다음날 어떤 흐름을 위해서 시작한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지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수대기를 해서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탈하고 강하게 이탈한다 그러면 바르게 빨리 잘라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추후에 영상 제작에서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빨리 정리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정리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다음 영상 제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지저항이 이렇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구나. 그런 것 좀 달라는 말씀에서 지금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도 그렇죠. 평가 정보도 일봉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5,200원이에요. 과거부터 이건 보던 종목인데 여기 일봉상이에요. 일봉상 이 부분. 일봉상도 보면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돌파한 이후에 또 지지로 작용하고 또 지지로 작용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5,200은 중요하다는 것은 돌파한 이후에 지지하고 이탈했지만 저항을 받고 다시 또 올라와서 지지를 하고 최근에 또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 시도를 금요일 날 했다는 거죠. 돌파 시도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요 4,060원, 5,200원 가격대가 중요한 지금 가격 라인인 것이고 이게 지지를 작용하고 저항으로도 작용하는 그런 가격대인 거죠. 아시겠죠? 분봉상을 봤을 때 아까 5,200원, 금요일 날 5,200원을 처음에는 저항을 받다가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더 선을 긋자면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선을 긋자면
저는 여기 하나 더 긋고 싶어요. 이 부분 5,100원. 그래서 지지를 받고 이탈했지만 다시 올라올 땐 저항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보실 때 단순히 차트가 올랐구나 내렸구나 어디 빠졌구나 이렇게 뭐 물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여기 물렸었다고 했지만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예, 지금 이 구간 여기 지금 향후에 쓸 CI 평가 정보는 이 구간 안에서 다시 또 올라와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부분에서 물리셨다는 분, 이분에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 계신 분들은 물리셨다고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양전기공업인데요. 이거는 일봉상 보시면 보시죠. 긴 기간 이 부근을 저항을 받다가 10월 12일 날 돌파를 했죠. 강한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하고 쭉 흐름이 내려왔지만 이 과거에는 이게 저항을 받던 부분이 최근에는 지지를 하는 거죠. 지지하자마자 또 이런 흐름을 타고 또 뚫어버렸습니다. 전고점을 또 뚫어버렸죠. 이 흐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어놨던 아까 이제 중요하던 전 고점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몸통 끝 윗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몸통의 부분은 종가니까 양봉이니까 15,800원. 그리고 이 몸통의 가장 그 전 고점 꼬리 매물 때 고점이 16,600원이죠. 15,800원과 16,600원. 그러니까 금요일날 분봉상 흐름이 봤을 때 15,800원과 16,300원 중요한 가격대인 거죠. 보시면 이때도 그래요. 이때도 돌파했다가 이 부분이 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돌파했다가 이 부분이 지지를 하는 거죠. 계속 흘러가다가도 지지하고. 오히려 이따위 같은 경우는 대양전기공업이란 걸 일봉상 흐름을 쭉 관찰하셨던 분이라면 얘는 지지정을 지금 최근에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정을 굉장히 잘 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호가도 그렇게 탄탄하진 않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던 좀 어느 정도 초보를 탈출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모아가거나 올랐을 때 처분하고 떨어질 때 천천히 모아서 초분하고 이런 경우를 해서 한 종목만이라도 하루 종일 뭐 3, 4%씩 수익을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 저항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 막연하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 저항을 알고 있다면 그나마 뭔가 뭐 거의 100% 확신은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초보자분들, 특히 저보다 좀 더 경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지지저항이란 거를 차트를 많이 보시고 지지저항이 어떻게 흘러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하겠지만 대응이 또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이 지지저항이다. 이렇게 지지저항에 대한 첫 번째 영상 제작은 마무리하고요. 지지저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